데일리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SJ LLP의 대표 파트너이신 공인회계사 스티브 YC 강님을 모시고 최근 미국으로 이민한 이 한국인들이 겪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의 새로운 이민자들에게서 어떤 세금 문제가 많이 보이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 거주자나 미국 시민이 되고 나서 미국 내 소득이 아닌 외국에서 벌린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해외에서 번 소득은 미국과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보통 미국 거주자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세법에서 매우 복잡한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지난 3년 동안 매년 3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소득세 목적상 세금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금방 온 사람들한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어디에서든 이게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미국의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이미 세금을 내게 되는데 세금을 그러면 두 번 내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것이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다들 이거에 대해서 놀라요. 네. 이 규정은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미국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Income Tax Credit) 제도가 있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연방 소득세에 뺄 수 있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 소득세가 있는 주는 사실은 이민자들은 주 소득세를 세금을 두 번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반적인 그 경제적인 상식으로는 더블 텍세이션, 이중 과세는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식만 이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자, 그렇다면 회계사님,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라고 조언하신다고 아까 전에 1번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언을 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불가능해요. 한국 기업의 직원으로서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은 6개월 이상 머물고 또 최근 3년 동안 매년 3개월 이상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미국에서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을 미국 IRS 그리고 소득세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그 정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일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큰 재산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조언을 따라요. 네. 미국 거주가 되지 않고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미국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많은 한국 부유층은 미국에 사업할 때 C법인, C 코퍼레이션을 설립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미국 C법인은 주주가 되는 것만으로 한국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운영은 미국 현지 직원을 맡기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는 거로 하죠. 네. 회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올 때 뭐 E2 비자, E5 비자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예. 이 소위 말해 C 법인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틀리죠. 그 법인. 그거는 이제 이민법에 네네. 대해서 네. 이게 이제 E2냐, 그 이민 그 투자냐 그렇게 네네네. 달라지는데 네. 그 C라는 것은 이제 세법적으로 그 운영하는 형태지 베이클이지 이민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회 계사님, 만약에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서 한 해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6개월 이상 여기 있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예. 세금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최근 3년 동안 3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면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 소득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때부터 세금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미국 거주 외국인이 되면 이미 한국에서 신고한 세금을 낸 소득이라도 전 세계 소득을 다시 미국에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 잔액이 10,000불 넘을 때는 IRS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난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회계사님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득세를 모두 냈더라도 그 한국 정부에 신고한 그 소득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면 전 세계 소득을 모두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외국인의 세금 제도는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회 계사님, 미국과 한국의 세법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세법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네, 미국 세법은 한국 소득 세법과 다릅니다. 한국에는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미국에는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접대비, 주거비, 회사 차량, 운전기사 비용, 유지비, 보험 등 다 내주면 직원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는 이 비용들이 급여나 임금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에서는 같은 소득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둘 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제공해 그 foreign tax credit으로 네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연방 소득세에서 빼줌으로써 이중 과세를 면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그 한미 조세 조약 Income Tax Treaty에 따라서 어떤 소득은 한국에서만 또는 미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중 과세 방지 제도는 연방세에만 적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주소득세가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한국과 해당 주에 둘 다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떤 그 세금 문제로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또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세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아주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내가 몰라서 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 되면은 왜냐하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처를 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예, 안타깝지만 미국에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완벽한 나라가 아니지만은 50년 넘게 미국에 살아온 제 생각은 미국의 세금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다는 편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실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대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참 그 프루프하기가 힘들어요. 증명하기 힘들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예. 그러면은 예. 그런 힘든 거를 할 바에는 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방법을 찾는 게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의 역할은 고객이 정부의 본보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상담을 해서 플래닝을 짜고 거기에 네. 대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네. 미국은 이제 voluntary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받기 전까지는 세금 신고에 아무렇게 써도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미국에서 집을 사서 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죠. 증액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회계사님? 예. 이 질문은 두 가지 세금을 따져봐야 돼요. 하나는 소득세, 다른 하나는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네. 소득세 측면에 보면은 집을 임대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연방세나 주소득세를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집을 임대해주고 여기서 소득이 생기면 그 사람은 미국 세부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던시를요. 네네네. 미국 비거주자 외국인 경우 임대소득은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료 총액의 30%를 원칙 증세, withholding을 네. IRS에다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누진 세율, progressive tax rate를 과세받겠다고 선택하면 임대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순이익에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일렉션을 해야 돼요.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거주 외국인 경우에는 임대 비용을 공제하고 전 세계 소득의 일부분으로 순이익을 과세가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더 복잡합니다. 미국 비거주자 외국인은 평생 6만 달러까지만 미국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기준을 보면 이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미국 상속세, 증여세, 그 value의 그 값어치의 40%가 부과됩니다. 40%.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가지셨던 분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나 이 거주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역이민을 간다고 그러죠. 네네. 한국에 이제 가게 되고 미국에 이제 그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비거주 외국인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미국에. 그다음에 자녀들은 여기서 다 자랐기 때문에 다 시민권자들이고 그러면 그들한테 이 부동산을 어떻게 주냐? 그게 큰 퀘스천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기 전에 그 역이민 가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자세히 모르는데 거기에 엑시트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텍스를 내고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그 8년 이상 살았으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어디트나 뭐 그런 거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깎으러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10년 지났는데 이제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벌금이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다 절차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한국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이제 자녀한테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 불 이상 넘어가면 40% 텍스를 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한국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고 해봐요. 한국의 부동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준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네. 그때는 미국 상속세, 증여세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외국 사람이니까는. 네. 그렇지만은 받는 자녀들은 이제 그걸 보고해야 돼요. 거기에서 텍스 낼 필요는 없지만 그 보고하는 이유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취득 가액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니까는 그거를 증여받은 날짜 아니면 상속받은 날짜에 정해줘요. 근데 그거를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밸류가 제로예요. 나중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면은 그때 그 양도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한국에서 이민을 온 이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겪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스티븐 YC 강 회계사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계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